이번 시간에는 수투 비상교과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의 수학 익힘책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풀 내용은 교과서의 메인 뒤에 있는 14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수학 익힘책 파트의 문제들은 그 교과서 중단원이나 대단원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은 1번답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지금 비정형이 아니라 정형. 그러니까 비정형이란 말은 이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들이라서 뭐가 필요하냐? 식의 변형이 필요한 꼴입니다. 근데 이 정형은 그냥 변형이 필요하지 않은 꼴들을 말합니다. 변형.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1 대입하면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되고요. 참이고요. 3 대입하면 그냥 1분의 1, 3에 가까운 수지만 3을 대입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3 빼기 1이 돼서 2가 돼서 이것도 참이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집어넣어서 무한대 제곱하면 이것도 엄청 큰 수죠. 그래서 무한대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이것도 엄청 큰 수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1 빼기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엄청 큰 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고요. 그죠? 이거는 결국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정형 극한의 문제입니다. 자, 2번.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푼다? 이런 것들은 f의 1 플러스하고 f의 1 마이너스를 비교한다. 간단하죠? 그래서 1 플러스를 보면 이렇게, 1 마이너스를 보면 그 값이 모두 다 함수값이 어디에 이렇게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극한이니까 2 플러스 2의 우극한. 2의 우극한은 여기 여전히 1에 가깝습니다. 아예 정확히 1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1이라고 계산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형이 나왔어요. 왜 이런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식의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계산하려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절대값이 문제가 되는데 절대값을 이렇게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에 어떻게 된다? 이 범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죠. 플러스면 그대로 풀리고 마이너스면 부호가 바뀐다.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0.9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0.9 더하기 1 해주면 이게 이제 0.1이 돼서 이게 양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쪽은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1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안에가 양수기 때문에 이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특별히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대로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5에 수렴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머릿속으로 얼른 마이너스 1.1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다, 작다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0.9 정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1.1 정도 된다는 느낌을 가지면 좀 대입해서 빨리빨리 부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으니까 왼쪽이죠. 이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0.1이죠. 여기가 음수예요. 음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을 풀 때 바꿔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위의 결과는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아래 부호까지 다 계산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극한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좌극한은 5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 너무 쫄지 말고 범위 잘 정해서 차근차근 나눠주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도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비교하면 돼요. 도식적으로 보여주면 x가 2를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라는 식을 따르고 왼쪽은 5x 빼기 2k라는 걸 따르는데 이 식이 연속이 되려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죠? 이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2를 대입해 준 값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k 여기에 2를 대입한 값입니다. 요거랑 이 부분에 2를 대입한 값인 3 빼기 2k 그죠? 이거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3이 아니라 5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k는 지금 1이 나오네요. 1. 그죠? k가 1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계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보면 시험에서도 한 3, 4번 정도의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우스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처럼 여러분을 가장 쫄게 하는 문제가 가우스가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우스도 자, 잘 보세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2 이상인 자연수 n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극한을 판단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을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수직선상에서 n이 있을 때 우극한은 여기는 n 플러스 여기는 n 마이너스의 위치인데 이쪽이 n 더하기 1이고 이쪽이 n 빼기 1이에요. 그렇다면 가우스의 n 플러스는 이쪽의 위치니까 이거의 값은 n이 되고요. n 마이너스는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지금 가우스 n 마이너스의 값은 가우스의 정의는 크지 않은 정수,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자 n 마이너스이 제일 가깝죠. 자, 이 내용만 정리를 해두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편의상 편하게 그냥 리미트 이것도 적지도 않고 그냥 바로 x에다가 n 플러스 x에 n 플러스를 대입하는 것 지금 우극한을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우극한. 그래서 n 플러스를 대입을 해주면 아까 여기서 체크했듯이 이 가우스 x에 이렇게 n 플러스가 대입됨으로써 다 n이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n분의 n의 제곱 더하기 여기 n 플러스가 들어가면 n에 가까우니까 n 이렇게 수렴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약분해서 정리하면 n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값이 이렇게 k가 되는 거고 이 좌극한을 또 계산해주면 좌극한은 x에 n-를 대입해 주는 거고 n-를 대입하면 여기에 봤듯이 이 가우스의 값이 n 빼기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n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조심할 게 여기는 n 빼기 1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 n 빼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어차피 n에 가까우니까 그 값이 n이 되는 거고요. 가우스 x에 n 빼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n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이해하면 좀 빠르겠죠? 숫자로 이해하면 여기에 1.9가 들어가면 이게 지금 2-의 값으로 제가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이 되지만 2가 대입되면 정확히 가우스의 값은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x에 1.9가 대입되면 이거는 2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n 빼기 1이 아니라 n이다. 이 부분 조금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결국에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이 값과 이것도 k로 같아야 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이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n 더하기 1은 우극하는 n 빼기 1의 n 제곱 그 다음에 빼기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n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곱하면 n제곱 빼기 1이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샤샥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n이 이렇게 2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k는 3 이렇게 돼서 수렴값은 3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잘 체크해 두고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해 두세요. 여기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나 절대값 있는 문제 너무 쫄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의할 점만 체크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요. 6번 문제, 전형적인 0분의 0꼴 문제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빨리빨리 하죠.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돼서 약분되면 여기는 x 더하기 9.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어차피 여기는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근데 하나가 x 빼기 3이면 다른 하나는 차수만 얼렁얼렁 비교를 해보면 2x 제곱 나와야 되니까 2x로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9로 전개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가죠. 물론 검산을 통해서 뭐 3x 마이너스 2x 해서 마이너스 3x가 나오면 체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체크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뻔한 계산들은 최대한 빨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합차꼴이니까 그냥 x 빼기 3 이렇게 바로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위에도 x 빼기 3이 있을 게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 2x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남는 게 요렇게 남는구나 라고 빠른 계산을 해주면 훨씬 그 계산이 빨라지겠죠. 이게 또 정확하기도 해요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을 넣어주면 6분의 9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3으로 답이 결정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답은 4번. 7번 문제 보면 자 이번엔 어떤 형태? 지금 7번 형태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예요. 답만 빨리 적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아래보다 차수가 크니까 위가 훨씬 빨리 커진다. 그리고 지금 아래도 양수 위에도 양수 양의 무한대보다 양의 무한대인데 위에가 훨씬 빨리 커지니까 그냥 바로 무한대다라고 하면 되는데 서술형을 대비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서술형을 대비해서 한번 적어드리면 무한대로 가고 분모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으로 나누죠. x죠 그게. 그 차수로 나누면 3 빼기 x분의 2 그 다음에 x 더하기 2 빼기 x분의 1이 되고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3분의 무한대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소수형으로 적어줄 때는 저렇게 나눠서 0으로 사라지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에서 힘이 제일 큰 녀석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어떤 유형이냐면 자 여기 체크해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사실 이걸 그냥 풀 수도 있지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x를 이렇게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자라고 딱 머리에 박아두세요. 이렇게 되면 t는 마이너스 x가 되고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t는 결국 어디로 간다? t는 무한대로 간다.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한다?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기본 상황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를 이렇게 풀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다 t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t,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가 돼요. 간단하죠? 그 결과가 2a 더하기라고 이렇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금방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은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시작한다. 알겠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에서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f의 이 안에 있죠, 안에가 특히 이렇게 1차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이걸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해줘요, 치환을. 그것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함수의 input, 이 부분은 어떤 단일 문자 x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좀 생각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특히나 이렇게 1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튼 인풋이 복잡하면 치환은 꼭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자, x 빼기 2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x가 지금 2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럼 2 빼기 2니까 t는 어디를 향해 가요? t는 0을 향해 가요. 자, 이렇게 0을 향해 가는 어떤 이런 뭔가 상황이 맞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짜맞춰져 있어서 이거는 1단계로 이제 뭘 해줘야 되나? 1단계로 바로 이 상황을 치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 빼기 2를 t로 치환을 하면 x는 t 더하기 2라고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x가 무한대로 x가 2로 가면 t는 어디로 간다? t는 0으로 간다.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 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거고요. t분의 f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함수에서요. 자, 이 t 이런 문자들은요. 어떤 상징적으로 여기에 어떤 같은 값이 들어간다. 즉 네모 같은 거죠. 네모에 같은 값이 들어간다는 그런 맥락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다시 리미트 t에다가 x를 다시 집어넣어서 x가 0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일정한 0이 아닌 일정한 값이라 그랬으니까 k라고 표현해주면 딱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끔 문제 보다 보면 여러분이 좀 혼동되는 게 여기서 x하고 t는 다르잖아요. 근데 왜 여기 t를 x라고 집어넣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수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x랑 여기에 있는 x는 서로 다른 x예요. 알겠죠? 이걸 왜 x로 바꿨냐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들이 x로 묻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x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문자가 되게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주면 돼요. 자, 2단계. 자, 이제 2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x분의 fx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에서 위아래를 x로 나누면 이렇게 x분의 fx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적절한 변형이죠. 적절한 변형이고 위아래를 x로 나누면 x분의 3fx 더하기 여기도 x로 나누면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분의 자, 이런 변형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수렴하니까.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각각 k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로 가요? 이 부분은 각각 0으로 가죠. 0. 그러니까 여기는 3k 더하기 0, 그 다음에 k 빼기 0 이런 식으로 해서 3으로 수렴한다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서술형 쓸 때도 이런 논리대로 쭉 써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이제 9번 같은 문제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항상 잘 정리를 해두세요. 치환. 자, F 안에 얘가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치환. 인풋은 항상 단순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꼭 한 번쯤 치환은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도형 문제. 도형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쫄죠? 쫄죠. 그리고 도형 문제는 사실 이런 도형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A가 지금 0,t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죠? 이제 다른 부분들을 세팅을 해줘야 돼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OA의 길이 자체는 Y 절편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T가 되겠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PH라는 부분이 좀 난해해요. 저기를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거는 식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정석적으로 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면 특히 이렇게 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체크해 줄게요. 체크리스트. 체크할 상황을 몇 가지 정리할게요. 그죠? 첫 번째, 도형 문제가 나오면 닮음. 그죠? 닮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거리 공식.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자,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런 관계들을 써먹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원이 나오잖아요. 원은 핵심은 항상 원의 중심, 센터와 반지름이 중요해요. 항상 저걸 뭔가 보조선을 긋는다면 저기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조금씩 방향성이 생겨요. 여러분이 방향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항상 이런 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눈에 띄냐면, 자, 이렇게 노랗게 비춰진 이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삼각형이 서로 이렇게 닮음이다라는 게 먼저 눈에 띄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지금 저 이렇게 이 삼각형을 떼어서 보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t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pH라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하게 뭔가 하나만 가지고 표현하면 표현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어, 이 빨갛게 안에를 다시 정리해줄게요. 이 빨갛게 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대 T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T배예요, T배. 아래의 T배, 밑변의 T배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AT라고 표현해주면 지금 문자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걸 저렇게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원은 중심을 이용한 보조선을 여기 그려줘요. 이렇게. 그죠? 그려줬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1 빼기 A가 돼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여기는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1 빼기 A가 되고요. 여기는 AT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직각. 그러면 A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A하고 T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 T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제곱 T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없어지고 정리해 주니까 이 상황이 지금 A로 이렇게 묶이네요. 그죠? T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문제가 묶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쪽이 0이 돼야 돼요. 즉 A하고 T 사이에 관계가 나왔어요. A하고 T의 어떻게 돼요?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A로 정리해주면 A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PH는 아까 봤듯이 여기 AT가 여기가 PH는 AT입니다. AT. 그래서 AT이기 때문에 PH의 길이를 계산해 주면 여기 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여기 A제곱 T제곱 여기 좀 계산이 잘못됐어요. A제곱 T제곱 A를 꺼냈으니까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제가 좀 선생님 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AT의 관계를 다시 구하고 대입할게요. 방금 얼른 암산해봤더니 답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틀린 부분을 찾아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T제곱 더하기 1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T제곱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pH가 AT이기 때문에 이 A하고 J를 곱해주면 T제곱 더하기 1분의 2T가 되고요. 자, T랑 이렇게 곱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최종적으로 저 주어진 값은 T제곱 더하기 1분의 2T의 제곱이 됩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빠르게 계산하려면. 그래서 답이 2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방금 봤듯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했냐라고 묻는다면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했어요. 이 이외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도형에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체크해주면 아마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11번도 어떤 문제예요? 0분의 0꼴의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위에를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풀어볼게요. 위에 어떻게 푸냐면 얘는 반드시 x 빼기 2 0분의 0꼴이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x 더하기 2 아이고 x 빼기 2 x 빼기 2 x 빼기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아래가 자 위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 싶으면 어떻게 저거 세팅해버리면 좋다? x 빼기 2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x 더하기 k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편하다는 겁니다. 약분이 되면서 여기 2가 대입되면 여기 x 2가 대입되면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 더하기 k가 돼서 1분의 2 더하기 k가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효율적이에요. 따라서 k는 1.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자, 주어진 이 값이 x 빼기 2에 x 더하기 1이 돼버리고요. 이게 뭐랑 똑같다? 이게 바로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랑 같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개를 해서 계산해주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지금 1,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빠르다. 인수를 항상 이용하면 빠르다. 습관을 들이세요. 다항함수에서는 인수를 활용하면 빠르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이 문제는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뒤에 미분을 배운 사람들은 미분 계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좀 상당히 다양한 어떤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항상 극한에서 0분의 0꼴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거 0분의 0꼴이라는 이 조건을 놓쳐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 문제를 딱 보면 여기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0분의 0꼴, 자 1단계 0분의 0꼴을 이용함으로써 g의 1 빼기 3이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서 따라서 g의 1이 어디다? 3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정확히 적으면 앞에 리미트가 다 있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1 이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지금 풀기 위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빨리 풀었는데 서술형이라고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0분의 0꼴로부터 자 이게 어디로 간다 이게 0으로 간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3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이제 정확한 서술형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빨리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후딱후딱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속이라는 그런 거는 지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자, fx는 x, gx 빼기 1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한번 따로 계산해 보면 여기다 1, 1, 1 넣어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3 빼기 1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디로 간다? 이게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수렴 값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리미트 fx 리미트 gx로 분해가 되고 이게 지금 2로 가고 이게 지금 3으로 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6으로 수렴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0분의 0꼴 잊지 말고 항상 문제 시작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이 문제는 체크를 해두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한두 개 정도 꼭 나와요. 몇 가지를 정리하면 자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앞에 여기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다항함수.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fx가 이 위에 이 윗부분이 뭘로 시작을 해야 돼요? 1로 수렴하려면 여기가 2x제곱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수렴해야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쪽 자, 이쪽 조건에서 1단계로는 저쪽 조건을 정리를 해주면 fx 빼기 x의 3승이 어떻게 된다? 뭐 2x제곱이 아니라 x제곱 x제곱 블라블라블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fx라는 이 식은 x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문자 두 개 정도는 세팅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
자, 2단계는 이 부분을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저 부분을 처리해 줄 건데, 자, 이게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는 0분의 0꼴의 극한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처리해 줄 때 여러분이 결국 이걸 적어주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이렇게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계산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가 지금 여기가 몇 차죠? 여기가 위식이 지금 3차식이에요.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풀이를 한번 비교해 줄게 보세요. 원칙적인 해설의 풀이는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죠. 그래서 b는 a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요. 물론 이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게 간단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간단하기 때문에 위에 식을 이렇게 묶어주면 a의 x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를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인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x 더하기 1로 위를 묶어주고 x제곱 더하기 a라고 만들고 x 더하기 1이라고 만들고 약분해주고 그럼 x제곱 더하기 a만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로 보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주어진 값이 1 더하기 a가 되고 이게 4가 돼서 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인수 조립 3차식 정도의 조립제법을 어색해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풀이 하나를 알려줄게요. 원래 이렇게 인수를 알면 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차피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반드시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된다.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건데 최고창이 x의 3승이니까 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창이 x제곱이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또 이렇게 해서 1차식하고 곱해야 되는데 더 이상 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x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k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빨리 얻어낼 수가 있어서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k는 4 따라서 k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여기서는 전개해 줄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 fx를 구하는 거니까 fx 자체가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물론 이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전개를 해줘서 전개된 상황대로 이렇게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두 풀이를 잘 비교해 보고요. 이 다항식에서는 항상 다항식을 세팅할 때 다항식 세팅할 때 그죠? 어떤 거 인수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왜 좋냐? 이 모르는 문자 있죠, 문자를 가장 적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방정식은 식의 개수하고 문자의 개수가 같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를 가장 적게 세팅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뭐 그냥 A, B, C, D 막 많이 두면 뭐 어떻게든 식은 세워지겠지만 점점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자를 적게 사용하면서 풀 수 있는 풀이가 뭔지 그걸 많이 고민해 보세요. 다항식에서는 인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낌 어떤 느낌이죠? 이거 샌드위치 정리죠? 거기다가 fx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fx만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서술형 풀기 염두에 둬서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양변을 모든 변을 각각 양변이 아니죠. 각각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자, 이때 중요한 게 부등식에 있을 때 어떤 걸 좀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나중에 감점 요소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눈치챘어요? 어떤 거냐면 부동호의 방향이 어때요? 바뀌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은 2무로, 그렇죠? 이런 걸 적어줘서, 그죠?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좀 체크해 줘야지 조금 더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빼기 1, 이게 2로 수렴하죠?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x제곱 더하기 1, 2, x제곱, 이것도 2로 수렴하죠? 그러므로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이게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질에 의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게 어디로 간다? 요게 2로 간다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줘야 돼요. 단계별로 좀 적어볼까요? 자, 먼저 1단계. 1단계로는 문제의 의도에 맞게 이 샌드위치 정리로 쓸 수 있는 이 함수식들을 정리해 주는 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이게 뭐예요? 2단계로는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극한의 성질을 내가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쪽 끝에 수열이 함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보여주고, 여기서 이 표현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여기다 그냥 무턱대고 리미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빼기 1 리미트 fx 막 이렇게 막 남발해서 적어버리는데,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좀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야지 소수령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꼭 체크해 줘서 이 문제는 서술형을 염두해 둬서 문제 풀이를 좀 체크해 두길 바랍니다.